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안전정보 제8장 4P 전략이라고 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 4P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품 전략과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프로모션 전략인데 8장에서는 제품 전략과 가격 전략, 9장에서는 유통 경로 전략, 프로모션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4P 전략인데 이번 장에서는 제품 전략과 가격 전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제품 전략 중에서 제품 전략에 대한 계획과 제품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4P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어떠한 상품을 팔 건가, 어떠한 가격으로 팔 건가, 어떠한 유통 경로로 팔 건가, 어떻게 팔 건가, 프로모션은 어떤 프로모션 할 건가, 이러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4P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시장을 어떤 세분화하고 어떤 타겟을 정해서 포지셔닝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고객에게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가격으로 어떠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롬 맥켓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건데 목표 시장에 속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어떤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프로모션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어떤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그에서 어떤 제품과 가격, 유통 경로, 프로모션의 앞글자인 P를 따서 4P 뭐라고 하고 물론 이제 제가 뭐 4P라고 그랬는데 4P라고 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P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품, 가격, 어떤 유통 경로, 프로모션 이런 부분인데 제품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을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것이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마켓 어떤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상품을 팔 것인가에 관계되는 부분이 제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시장에 어떠한 것을 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경쟁사보다 좀 차별화된다든지 어떤 자사에서 어떤 자사 제품이 선호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 고객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생산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지만 또 소매점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상품을 취급할 것인가 고객이 우리 편의점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취급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제품에 관련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기업 제조업체면 제조업체라든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을 어떠한 가격대로 팔 것이냐는 기업의 이익과 또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격 전략을 할 것이니 저가격 전략을 할 것인지. 그래서 가격은 기업이 얻는 이익과 고객에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한 어떤 숫자로서
가격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과 직결되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저가격이면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가격을 팔아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격에 사야 되는. 그래서 어떠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매출을 극대화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어떤 부분이 되겠죠.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직접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 유통으로서 내가 제조업체라고 그러면 소매점과 어떤 도매상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유통 경로는 제품을 고객이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인데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근데 여기는 직접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간접 유통이라는 게 있다. 직접 유통은 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간접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와 고객 사이에 유통업자를 개입시켜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직접 유통은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한다면 간접 유통은 제조업체가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죠. 프로모션은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떤 할인 판매, 바겐세일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하는데 사은품을 줄 것인지. 그래서 프로모션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시킬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다. 그래서 프로모션에는 어떤 광고, 어떤 뭐 광고라고 TV, 신문 이런 부분에 광고. 인적 판매는 판매 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나가는 사은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PR이라고 하는 부분. 다이렉트 마케팅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전부 프로모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에 대한 부분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포피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가격, 유통 경로, 프로모션인데 결국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제품이라고 하면 가격은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가격을 얼마에 판매할 것이야. 유통 경로는 어디서 판매할 것인가.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오뚜기라고 하면 오뚜기 어떤 라면을 진라면의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진라면의 유통경로는 백화점, 소매, 백화점, 편의점, 그 다음에 대리점 이런 경로를 통하는데 각각 어떠한 가격에 판매할 것인지, 프로모션은 제품을 또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떤 기간에 보면 같은 진라면이라도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에서 항상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5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프로모션을 붙여서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마케팅 믹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네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결합시켜서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취급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가격은 고가격으로 할 것인지 저가격으로 할 것인지,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네 개의 어떤 P를 모두 한 축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매출의 시너지가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전략을 갖추는 것이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제품을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 가격을 얼마로 판매할 것인지, 제품을 어디서 판매할 것인지,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 이번 시간에는 제품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제품, 계획과 제품의 분류,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품을 적절한 수량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어떤 기업이 이익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계획이고,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머천다이징 상품화 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품의 기능, 품질, 성능, 디자인, 크기, 포장 이런 것 등의 요소에 어떤 특징 지어지는데, 제품 계획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제품 계획의 방법에는 실질적으로 제품 계획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하는 방법,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개량, 기존 제품의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계획은 네 가지,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기존 제품의 개량,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 신제품의 개발인데,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어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 어떤 조금 구형의 상품이지만 고객의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강력한 고객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방법은, 기존 제품의 개량은 어떤 가격은 그대로 하더라도 품질과 성능을 조금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 개량 원칙은 기존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그 대신 품질이나 성능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좀 건드리지 않는 범위, 이러한 부분이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방법이 되겠죠. 기존 제품의 새로운 시장 개척은 똑같은 제품을 어떤 신시장을 개척,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한 현재의 사용 용도 이외에 새로운 사용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개척, 지역적인 신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주로 우리 상품은 AGT로 20, 30대 어떤 고객들이 샀는데, 이거를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 아동 시장까지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어떤 정장적인 어떤 정상적인 제품인데, 이제는 정상복 옷 같은 경우는 정상복인데 어떤 스포츠 용품으로까지도 어떤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 정장 같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 고객의 사용 실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거, 도매 편의점이라든지 소매업체에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취급 상품을 넓히는 거예요.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제조업체 새로운 상품을 어떤 신속하게 도입하는 거, 이런 것이 신제품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뭐 그런 것을 한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리더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제조업체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어떤 유행을 하게 되는 포지셔닝이 확실하면 그 회사 제품보다도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상품에서 바카스 이런 부분은 동아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것보다도 바카스라는 브랜드가 일반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품 계획의 방법은 제품 계획이라고 하는 방법은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적인 이라는 어떤 한 가지 방법, 기존 제품의 개선, 기존 제품의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야기를 한 거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은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기존 제품을 매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애용자의 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충성 고객에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 기존 제품의 개선은 품질이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원재료를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신문지가 뭐 휴지가 됐다든지 그러면 제조 공정의 개량 사람이 하던 것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든지 기존 제품의 신시장 개척 이거는 어떤 하기스라고 하는 어린이 기저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인용품으로까지 어떤 그 용도를 개발한다 부분. 그래서 기존 제품이지만 시장이 개척되는 거겠죠. 신제품의 개량은 현재 출시되지 않았던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제품의 분류. 이번에는 제품을 계획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제품을 분류하는 거다. 상품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제품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기업은 어떤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러한 부분이 제품을 차별화를 위해서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사 제품에 대해서 고객의 경험을 많이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의, 획득, 사용은 소비자에게 어떤 사용 혹은 소비해야 될 대상물로서 제품은 유형제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광의 제품은 뭐 유형제, 서비스, 이벤트, 사람, 뭐 장소, 아이디어 등 이들의 결합물을 포함해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분류 방법이 크게 네 가지 분류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네 가지 분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품을 이제 고객들에게 취급하는 세상에 나와 있는 상품을 좀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는 제품을 가시성에 따라서 제품을 구분할 때는 유형의 상품인 상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무형의 상품도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품과 서비스라고 분리되어 있죠. 제품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제품. 그러니까 서비스도 판매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상품을 분류할 때 첫 번째 분류 방법은 제품의 가시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품의 내구성에 따라서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내용연수가 긴 상품. 비내구재는 내용연수가 짧은 상품.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가구,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내구재가 되고, 어떤 비내구재는 어떤 소모품, 뭐 편의품, 이런 부분이 비내구재가 되겠죠. 세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산업재와 소비재로 또 상품을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라고 하는 제조업체,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상품, 원재료, 이러한 부분이 산업재가 되고, 소비재는 소비자가 어떤 최종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이런 부분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부분에서 구매하는 상품을 소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분류하는 방법을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일단 소비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보통 뭐 생산재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마케팅에서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니까 소비재를 구매 행동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분류 방법은 코플란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으로 미국의 마케팅 협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마케팅에서 자주 활용되는 분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어떤 그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의품이라고 하고, 편의품은 주로 편의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 이런 부분을 편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편의품이라고 하는 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서 일단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A라는 상품이 없으면 바로 B로 즉시 대체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편의품은 고객의 구매 빈도는 많고, 제품이 고객에게 즉시 인도되며, 제품이 비교라든 구매에 최소한의 노력만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없으면 B, 코카콜라가 없으면 펩시콜라, 그 다음에 사이다가 없으면 과일 음료, 이렇게 기능성 음료,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스포츠 음료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제품은 일반적으로 어떤 편의품은 저가격으로 판매되고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장소에서 판매가 된다는 거죠. 쉽게 우리 일상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이러한 상품을 편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매품이라고 하는 거는 선호도가 고객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선호도가 형성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매품은 제품의 선택과 구매 과정에서 품질이라든지 가격, 적합성, 스타일 등을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상품.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가 어떠한 상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류, 침대, 가전제품, 냉장고를 사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결정하지만 어떠한 브랜드, 어떤 상품을 사야 될 것인지를 시장 조사를 판매처를 판매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시장 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가격대라든지 품질, 그다음에 내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비교해서 이 상품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상품이 선매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은 구매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데 어떠한 거를 사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비교하는 선택 과정에서 선호도가 생기는 것을 선매품이라고 한다. 그 반대로 전문품이라고 하는 건 미리 선호도가 먼저 결정된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편의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선매품과 전문품을 구분한다면 선호도가 언제 생겼느냐, 이 부분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문품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선매품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독자적인 특징이라든지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그러니까 내가 사기 전에 어떠한 브랜드를 사겠다고, 내가 어떤 고급 카메라라든지 악기라든지 전문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품, 그 상품이 없으면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상품. 그러니까 어떤 대체제를 찾지 않고 꼭 그 상품을 사야 되는 상품 쪽에 가까운 것이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분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가시성에 의한 분류, 내구성에 의한 분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구매 행동에 의한 분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의한 분류가 어떤 우리 소비재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 어떤 마케팅에서 가장 주로 사용하는 상품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탐색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선매품은 비교하면서 구매하면서 실제로 구매 과정에서 선호도가 생기는 상품. 그래서 의류. 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미리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사겠다고 결정한 상품. 그래서 고급 카메라라든지 전문 스포츠용품, 악기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어떤 여러분의 제품 계획과 제품의 분류를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제품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가 이제 제품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 계획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품 중에서는 우리가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그다음에 기존 제품의 개선, 기존 제품의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은 지속적으로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가격을 인하여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선호도가 충성도가 있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제품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원재료를 바꾼다든지 제조 공정을 개량한다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 제품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은 새로운 이용자를 개발한다. 신제품 개발은 현재까지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인데 도소매점, 편의점 같은 데서는 취급하지 않던 상품을 새롭게 취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 신상품 취급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매점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거,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부분은 이제 소매점 같은 데서는 안 되고 어떤 기존 제품의 어떤 소매점 같은 데서는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와 신제품 개발 이런 두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제조업체 같은 데서는 네 가지 영역이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의 분류 방법이 네 가지 분류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가시성에 의한 분류로서 유용제, 무용제, 내구성에 의한 분류로 내구제, 비내구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산업재와 소비재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따른 상품 분류 방법이 어떤 마케팅에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우리가 많이 분류하는 방법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상품을 구분한다. 근데 편의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소비자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즉시 구매가 가능. 대체 상품을 그 상품이 없을 때 바로 대체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
이런 부분이 편의품이고, 선매품은 일단 내구재라든지 가구, 가전제품, 뭐 의류 이런 거를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걸 특정 제품을 살 때는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격이라든지 성능,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품은 사기 전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그 제품을 사는 상품. 충성도가 높은 제품으로서 어떤 전문품, 어떤 그 스포츠용품, 전문 스포츠용품이라든지 악기, 고급 카메라 이러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